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판결 선고가 난 건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기소가 되어서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2021년경 부동산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한테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하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은행이죠. 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있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청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청년들한테 1억씩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거죠. 물론 얘네들한테는 그 돈을 결국 못 받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실상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은 피해가 없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무소득자,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고 심지어 성년만 되면 만 19세만 딱 되면은 무조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출을 해주면서 이게 사기꾼들이 이제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서 모여든 거죠. 모여들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죠.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게 서류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 앱을 통해서 이제 전세계약서 하고 이제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확인 전화만 받고 해서 이게 엄청 기승을 했어요. 이 꾼들이 엄청나게 해먹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4명이로 받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애는 1억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 1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꾼들이,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돈을 빌리는 명의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숙한 사람들. 만 19세 되자마자 하는 애들한테 거짓말을 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 잠깐 네 명의만 빌려주면 잠깐 쓰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을 민사적인 채무도 지고 본인이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결국 여기서 살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무조건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분들은 사기가 되는지도 몰라요. 저희 의뢰인분들도 만 19세 되자마자 걸린 거예요. 만 19세 되자마자 2021년경이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이 사기꾼을 소개받은 거예요.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번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알고 지냈어요. 쉽게 말하면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친하게 지낸 거예요. 만 19세 이분한테 이것저것 주식 투자도 했어요. 이분 말에 따라서, 사기꾼 말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기꾼이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알뜰폰 하나 만들어라 해서 알뜰폰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알뜰폰에 이것저것 깔게 한 다음에 자기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핸드폰을 잠깐 빌려줘라라고 핸드폰까지 빌려갔어요. 거기 앱 같은 게 다 깔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경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주면은 내가 한두 달 내에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 보통은 이런 식이죠. 보통은. 해서 이제 우리 의뢰인 A씨가 나는 직업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데 무슨 대출이냐. 직업도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데 무슨 대출이냐 하니까 B씨가 그 사기꾼이 우리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서류 작업하는 애들이 있다. 대출 받는 건 쉽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은행한테 전화만 오면 네가 전세대출 받는 거라고 맞다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 하니까 이 사기꾼이 그 알뜰폰 있는 걸 이용해서 앱으로 인해서 그 일당이 있죠. 일당이 만든 전세계약서를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은행한테 전화가 왔죠. 은행한테 전화가 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거 맞냐고. 맞다고 오케이 했어요. 그때는 이게 우리 의뢰인분은 만 19세라서 이게 법적으로 형사처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내가 전세 계약을 실질적으로 거기 살지 않으면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법적으로.
우리 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1억 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가잖아요. 임대인한테 가고 이제 A씨 명의로는 임대인이 4천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4천만 원을 보내니까 이 사기꾼이 그 알뜰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 차명 계좌로 전부 다 보냈어요. 결국은 우리 의뢰인분은 돈을 하나도 쓴 게 없다 이거죠. 근데 2022년 가을경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소환 통보까지 받았는데, 소환 통보 받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죠. 이제 사기꾼한테 통화를 했어요. 아는 형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형이 결국 내가 이거 돈 대출 갚으면 다 끝난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얽혀 있다고 말하면 내가 이 대출금을 못 갚는다.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 네가 다 돈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라. 그래서 우리 만 19세에서 이제 만 20세가 됐죠. 경찰서 와서 그냥 제가 돈이 필요해서 했는데요 라고 그냥 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이제 이 형이 갚아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을 또 안 갚을 리가 없죠. 담임 일당들이 나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고 정식 기소가 되고 이제 국선전담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거 아는 형이랑 이렇게 된 거다 하는데, 국선전담 변호사는 이 경찰서에서 결국 허위로 진술한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사실 내가 돈이 쓸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근데 국선 전담 변호사는 그냥 증거 동의를 다 해버렸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뭐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증거 부동의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퉈야 되는데, 그냥 증거 동의를 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도 어차피 네가 민사적인 채무를 지지 않았느냐 1억 원을 갚기만 하면 된다. 갚기만 하면 실형 안 나온다. 근데 1억 원이 어디 있어? 갚기만 하면 실형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하나만 한 얘기예요. 하나만 한 얘기는 실형 받기 위해선 돈을 갚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이제 특별히 국선전담 변호사가 아무것도 다투지 않으니까 바로 공판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뢰인분이 거기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거예요.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면서 결국은 그 사기꾼을 형사고소를 했죠. 형사고소를 하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해서 이게 도대체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결국 다 밝혔어요. 결국 다 밝혔고, 결국에는 우리 의뢰인분인 A씨가 총 대출금 1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한 푼도 안 썼고, 그 사기꾼을 고소했어요. 사기꾼을 고소해서 결국 구속됐어요. 그 사기꾼은. 왜냐면 우리 의뢰인처럼 만 19세에 이렇게 속아서 명예를 빌려준 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인 거죠. 6억인 거고 그 일당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그 사기꾼이 구속되고 그 사기꾼에 대한 증인 신청, 화상으로 증인 신청했는데 어차피 뭐 금융거래 내역이 다 밝혀졌으니까 본인도 다 인정했어요. 그걸 결국은 이런 거는 계좌 내역만 까면 돼요. 계좌 내역만 까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명의를 도용했고 대출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다. 그 돈도 내가 다 썼다. 이런 식으로 결국 증인신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제 은행이죠. 카카오뱅크에는 딱 1,000만 원 변제했어요. 저희 의뢰인분이. 총 1억 원의 민사적인 채무는 지잖아요. 내가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알고서 승인했기 때문에 내 명의로 된 대출을 1억 원에 대한 민사 채무가 갑자기 확 사라지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고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실형은 안 나왔어요. 예, 집행유예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죠. 이게 저희 의뢰인분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만 19세 되자마자 직장 접고 소득도 없는데 은행에서 1억 원을 탁탁탁 대출해버리니까 그 사기꾼 집단의 표적이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법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만 19세면 딱 가져다 딱 쓴 거예요. 쓰고 졸지에 형사 범죄자가 되고 민사적인 채무가 남게 돼버린 거죠. 이런 민사적인 채무는 또 이제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결국 정부 차원에서 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전세자금 대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저희 의뢰인분은 물론 이렇게 재수없게 흘러들어가서 실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적절한 만 19세면 이런 일이 터지면은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끌려가다가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저희 의뢰인분도 이제 그때 막판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사실상 실형을 받았을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